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환경일기장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면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Broken bottles lying under the nightfall. Too high, too low. We try then let it all go. I won't run away. I won't. 네, 영상 잘 봤나요? 이번 시간에는 넘쳐나는 쓰레기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들 일회용품 쓰레기를 얼만큼 배출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생각해보고요. 일회용품 쓰레기를 처리할 때 지역 간에 생기게 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회용품이 무엇인지 설명을 읽고 빈칸을 한번 채워보도록 할 건데요. 자, 빈칸이 다 채워지면은 영상을 다시 한번 재생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28페이지 참고해서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을 골라보세요. 잠시 영상을 멈춘 다음 다 한 후에 재생시켜주기 바랍니다. 시작합니다. 네, 다 해봤죠. 일회용품은 같은 쓰임새로 다시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인가요? 네, 맞습니다. 바로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이죠. 일회용 컵이나 젓가락을 대신해서 여러 번 쓸 수 있는 컵이나 젓가락이 있죠. 자, 이게 바로 일회용품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럼 과연 이 일회용품이 얼만큼 우리 생활 속에서 사용되고 있는지 함께 영상을 통해서 그 심각성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달 앱을 통해서 시켜 먹는 배달 음식 편리하기는 하지요. 하지만 일회용품 사용이 해도 너무한다는 지적입니다. 국밥 3인분에 일회용품이 18개나 사용됐습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배달 음식에 딸려오는 일회용품은 얼마나 될까? 배달앱으로 주문한 음식들입니다. 이렇게 모두 일회용 용기에 담겨왔습니다. 밥과 국, 밑반찬에 양념통까지 국밥 3인분을 배달하는데 플라스틱 용기만 11개가 사용됐습니다. 일회용 수저와 비닐봉투까지 더하면 국밥 배달 한 번에 사용된 일회용품은 18개에 이릅니다. 족발과 막국수도 총 7개의 일회용 용기에 담겨왔습니다. 배달앱 시장이 최근 5년 새 10배가량 커지면서 일회용품 사용량도 덩달아 증가했습니다. 결국 정부가 배달 음식의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부분하고 줄일 수 있는 부분을 대답해야죠. 충분히 줄일 수 있는 일이 많다고 보거든요. 자영업자들은 난색을 표합니다. 그릇을 사용하게 되면 부피도 부피고 배달기사가 또 수거를 하러 가면 또 돈이 또 드는 거니까 그러면은 배달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환경부는 상반기 중으로 배달 음식의 일회용품 사용 실태를 조사한 뒤 구체적인 규제 품목과 방법을 정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네, 영상 잘 봤죠? 자, 코로나19가 심각해지고 현재까지도 우리의 생활을 많이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배달 음식 시켜 먹는 비율이 빈도가 매우 많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죠. 일주일에 3번 넘게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요새 하도 이제 코로나
이 상황이 심각하다 보니까 바깥으로 외출해서 외식하는 경우도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회용품 사용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럼 과연 내가 사용하는 일회용품은 얼만큼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 건데요. 교재 28페이지에 자, 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자신이 평소에 얼만큼 일회용품을 사용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고 이 표에 들어갈 내용들을 한번 직접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다 한 후에 영상을 재생시켜 주기 바랍니다. 시작합니다. 네, 다 적어봤나요? 각자 이제 사용하는 일회용품의 종류라든지 장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다를 것 같은데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사용하는 양이 매우 많을 것 같다라는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자, 내가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일단은 편리하죠. 그리고 가격이 저렴하다라는 특징이 있는데 이 외에도 자신 스스로 일회용품을 왜 사용하는지 한번 이유를 생각해보고 간단하게 교재 29페이지에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고 적어주세요. 시작합니다. 네, 각자 적어봤죠. 아무래도 편리하기 때문에라는 그런 이유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신만의 그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꼭 적고 넘어가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영상을 하나 더 신청을 해볼 건데요. 이 부분은 우리의 생활과도 상당히 밀접해 있는 부분이고 아주 해결이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상을 보면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규제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뭘까요? 재활용이 불가능해 처리 비용과 환경 오염이 만만치 않고 무엇보다 쓰레기 매립지 상황이 어렵기 때문이라는데요. 자세한 내용 먼저 김소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인천에 있는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입니다. 쓰레기를 가득 실은 차들이 연신 들어옵니다. 구덩이에 쓰레기를 쏟아붓고 다져 넣습니다. 하루에 이곳에 매립되는 쓰레기 양만 덤프트럭으로 800대에 이릅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의 생활 쓰레기와 건설 폐기물입니다. 설계 때 예상한 12,000톤보다 매일 1,000톤씩 더 많이 처리합니다. 작년에 그 폐비닐 그 대란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폐비닐을 처리할 데가 없으니까 그런 게 아마 종량제 봉투에 포함이 돼서 지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예상을 웃도는 쓰레기 양의 매립지 포화 시점도 예상보다 반년 이상 빨라지게 됐습니다. 지금 추세로는 5년 7개월 뒤면 더는 쓰레기를 받지 못합니다. 그 뒤가 문제입니다. 새로운 매립지가 필요한데 침출수 관리시설 설치 등에 7년가량이 걸립니다. 그런데 아직 장소도 찾지 못했습니다. 애초 환경부와 수도권 세 광역단체는 현 매립지 인근에 매립지를 더 만들기로 했었지만 무산됐습니다. 인천시는 1992년부터 수도권 쓰레기를 받아 처리해온 터라 더는 매립지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치를 좀 찾은다고 해놓고 계속 끌면서 연장하는 그런 행태에 대해서는 인천시는 용납 못하겠다는 겁니다. 서둘러 다른 장소를 찾아야 하지만 논의는 더딥니다. 대체 매립지 확보 추진단 관계자는 환경부와 새 광역단체가 매립지를 정하기 위해 협의 중이라면서도 지금 상황이 매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이라도 서두르지 않으면 5년 뒤 수도권은 처리하지 못한 쓰레기로 뒤덮일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네, 영상 잘 봤죠? 우리의 생활과 아주 밀접한 부분이고요.
2024년부로 수도권 매립지가 포화 상태에 이른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답을 못 찾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어요. 자, 이 내용을 가지고 교재 29페이지에 재미있게 조금 각색이 되어 있는데요. 자, 북적북적 동네와 조용조용 동네 입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회용품 사용으로 인해서 많은 쓰레기를 처리할 때 지역과 지역 사이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다음에 애니메이션을 보도록 할게요. 자, 북적북적 동네 주민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동네엔 많은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처리해야 할 쓰레기가 조용조용 동네보다 어쩔 수 없이 많이 생긴다.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땅이 필요한데 우리 동네에는 더 이상 남은 땅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 북적북적 동네 주민의 입장이 바로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봤던 인천시 시민이죠. 인천 시민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북적북적 동네에서 만든 쓰레기를 우리 동네에서 처리한다니 말도 안 돼요. 쓰레기 처리장과 함께 목욕탕, 체육관 등 동네 주민을 위한 시설도 함께 지어준다고 하지만 지금 이대로가 좋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자, 이 조용조용 동네 주민은 아무래도 방금 영상에서 봤던 그 수도권 매립지를 대신할 어떤 매립지에 사는 그 주민이 될 수 있겠는데, 어느 지역도 우리 동네에 쓰레기 매립지가 들어와 달라라고 요청하는 그런 지자체는 없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도 영상에서 봤다시피 인천시는 이미 1992년부터 수도권에 있는 쓰레기를 매립해 왔기 때문에 자신들은 이제 더 이상 받고 싶지 않다라는 입장이었고요. 그러면 수도권에서 이렇게 매일같이 나오는 이 방대한 양의 쓰레기들을 그럼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분명히 다른 매립지도 선정이 되어야 할 텐데 이 조용조용 동네 주민의 입장처럼 어떤 그 편의시설을 지어준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특혜를 준다 하더라도 우리 동네에 쓰레기장이 생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반대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은 상당히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천시에서 생기는 이 쓰레기들을 어딘가에 매립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인천시에서 받지 않고 수도권 그 어느 지역에서도 쓰레기를 받지 않는 그 사태가 일어난다고 생각했을 때 과연 이 많은 쓰레기들을 과연 어디서 처리를 해야 될 것인가, 정말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들도 한번 이 부분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 북적북적 동네와 조용조용 동네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보고 교재 30페이지에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멈추고 시작해주세요. 네, 다 적어봤죠. 자, 이렇게 이제 적어볼 수 있겠습니다. 쓰레기 처리장을 만들지 못하면 북적북적 동네는 쓰레기가 넘치고 더러워질 것이다. 조용조용 동네에 쓰레기 처리장을 만들면 조용조용 동네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들지 않은 쓰레기를 처리해야 해서 억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외에도 여러분들의 생각을 30페이지에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일회용품 쓰레기로 인한 문제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회용품 사용으로 인해서 많은 쓰레기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런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는 동네 간의 갈등이 생기게 되고요. 또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될까요? 그렇죠. 일회용품 쓰레기를 이제 자연에서 이제 이것을 분해하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문제가 있었죠. 우리가 오늘 수업 첫 시간에 봤던 영상의 내용처럼 플라스틱이 개발된 지 200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것이 분해되는 데는 500년 이상 시간이 걸린다라고 우리가 영상에서 만나봤죠. 플라스틱 쓰레기는, 특히 이 일회용품 쓰레기는
자연으로 분해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 그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무래도 이런 일회용품 쓰레기로 인해서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도 아주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31페이지에 다음에 과제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일회용품 쓰레기, 즉 물티슈, 종이컵, 플라스틱컵, 비닐, 포장용기, 나무 젓가락 등을 하루도 쓰지 않는 그 하루를 실천을 해보시고 일회용품 없는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글이나 그림으로 교재 31페이지에 한번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환경 일기장 수업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